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것도 거부권 자꾸 행사하고 하면 이거 민심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것도 통과될 수 있게 제2 요구해도 통과될 수 있게 그러면 200석을 넘겨라. 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건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네. 200석을 못 넘으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국 얘기하면 또 저 급발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전에 제가 네. 원칙과 똑같은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그냥 건데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발목 잡기라고 스트레스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과 국회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단순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동산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우리가 발목 잡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발목 예, 잡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하는 일을 국회가 예를 들면 견제를 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반민주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네. 어느 사회가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지. 국회, 그러니까 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가장 높은 거예요. 미국도 하원이 가장 높은 것처럼. 전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막 쓰는 건 매우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과 국회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것이 대통령이고 누군가 상관없이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전도된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매우 민주주의에게 불온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도 200석이라는 기준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도 그래서 참 스트레스 167석이라도 넘는다면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167석을 그렇게 넘겨줄 많이 것인가. 됐는데 또 더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180석이라고 하는 범야권의 180석이 되게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 민주당은 지금 167석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107석이 넘는다 또는 아니면 범야권이 180석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그 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범야권이 네. 180석이 넘고 플러스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뭐 20석이 넘는다면 지금 범야권에 예, 포함해서 포함돼 있어요?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이준석 신당이 범야권인지 잘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설명한 맞아. 적이 없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 확실하게 이준석 보기는 좀 신당을 제외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정의당 얻는다면, 등등. 네, 다 포함하면요, 뭐 기본소득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탈표가 나오고 새로운 뭐 이준석 신당에서 뭐가 된다면 대통령이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총선 이후에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되면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거 해야 될 수도 있다. 다시 내야 될 수도 다시 있다. 내야 될 수도 내용이 있다. 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게 또 일사부질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 의사는 만약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야당이 전체가 더 늘어난다. 그것도 뭐 한두 석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게 그러면 다시 해야죠. 네, 신년 여론조사를 좀 유의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가 분들이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와 내년 정권 심판론 높네. 올해 예.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그리고 총선 전망 민주당이 유리하네. 대통령 부정평가 높네.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은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렇지. 정권 교체론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되게 높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엎치락뒤치락해요. 맞아요. 예. 그럼 왜 이러한 문제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민주당을 대한야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근본적인 걸림돌과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거해야 내년 총선에서 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 부정평가 높으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 한 150석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뭐 과반 정도는 할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심리가 여론이 있으니까.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만약 150석 하면 그것은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권에 좀 힘을 실어준 그렇죠.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한 20석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총선 이후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총선 이후의 상황은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상황이 좀 이제는 좀 견제가 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한 70%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그 특검 같은 거는 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거부권도 이렇게 맨날 하지 말고 봐가면서 좀 하다가 안 하다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거부권 남용하지 마. 이런 게 사실은 저는 그런 여론이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정평가율하고 비슷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도 된다는 게 선거에서. 그렇죠. 그럼 왜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그래 심판해야 되는데 조금 뭐 성이 안 차도 그냥 밀어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믿을 때 여기밖에 더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뭔가 그래도 막 발버둥 치는 느낌은 줘야 된다. 응? 민주당과 야권이 그렇죠.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이제 몇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그만해요. 이제 시간 다 그죠. 됐어. 네, 저도 좀 짧게 요것만 말씀드리면 요것만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이 지금 얘기가 안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요것만 예.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확실하게 저는 무슨 문제가 있냐. 정권 교체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한테 실망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을 교체한 거예요. 교체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싫어. 이제 실망을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정권 교체할 때 그때 그 느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거, 그때 민주당이 실망했던 그거,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그걸 민주당이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거 해결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뭔가 선언하거나 약속한 게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찝찝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맞아요. 강성 의원님 와 계신데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수철 소장님 말씀은 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핵심은 적어도 그러니까 60%가 부정을 하는데 왜 정당류 지지율이 35밖에 안 나오느냐. 정당 지지율 50% 넘으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지표예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면. 근데 ARS로 하면 65%가 부정층일 때 50%까지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지표는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열심히 그 심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싸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 지지율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논하게 되면 민심을 좀 또 오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선거 때 되면 좀 올라갈 거예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채찍질 하시는 거죠. 민주당도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는 말씀이십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왜 1년 6개월 동안 60%의 부정층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매우 깊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저기는 반성 안 하니까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하세요. 아니 근데 근데 심판을 고난쟁이 심판이랄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진짜 좀 이해 상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다른 특검하고는 달리 본인 가족 문제니까, 본인 배우자 문제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본인이 그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 한국적 정서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아니 뭐 그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자기가 말이죠. 왜 대통령이 됐냐. 대통령 될 때 그 분위기가 뭐였느냐.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고 뭐고 막 그냥 성령 없이 수사하는 거야. 이야, 저 사람 정말 사법정의에 철두철미하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다시 본 거예요.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단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이거 뭔가 그 기존에 봤던 사람하고 다르네? 이랬는데 지금 자기 부인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0% 동의합니다. 뭐야 100% 도대체. 옛날에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당연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무슨 상수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보통 해야 때 돼. 같았으면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거는 거대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기사가 수없이 그러니까 언론은 나왔을 것 문제야, 같은데 이게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러, 이게 그걸- 탄핵의 사유입니다. 예,